김건희와 권성동 판결이 이렇게 나게 된 결정적 이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지선정망 보고드립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주 사법부가 난리입니다. 물론 해당 판결에 대해 사법부 비판은 100번 넘게 해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과연 태업을 한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자신들이 꽁꽁 숨겨둔 도이치 사건과 명태균 사건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작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형이 떨어지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괴멸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만 날개를 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를 살려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오세훈 또는 이준석까지 남겨둬서 여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기소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분명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 요즘 검찰이 보안 수사권으로 작업을 엄청나게 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검찰의 이해관계를 들어온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묘한 시간 끌기일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이게 쟁점이 많아지면 토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 처리가 지연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법 처리가 지금 올 설 안까지 만약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3월로 넘어갈 네. 건데 3월이면 이미 지방선거 국면이라 이런 쟁점 있는 법을 처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예. 겁니다. 막 서울시장 뭐 경선하고 있고 한데 검찰청법 개정안 하자라고 하면 분위기 자체가 지방선거에 찬물 끼얹는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후에 쟁점 있는 법들은 처리하자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법사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바뀐 뒤에요. 예.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검찰개혁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고 보안수사권 안 예. 된다라고 하면서 틀어막고 있는 제가 예. 올 6월이면 그냥 바뀝니다. 네. 힘 하나 안 들이고 시간 끌어서 검찰개혁을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을 반대 막아서고 있는 사람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쟁점을 계속 끊임없이 네. 던지면서 나열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하면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네. 이 논리부터 시작해서 보안수사부터 그리고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네. 흘러갑니다. 개혁은요. 네. 그냥 딱 잘라야 되는 겁니다. 예. 어느 순간 결단해서 딱 자르고 그 의사결정을 강력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정리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 설계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계속 주춤 뒤로 미루는 논리가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끌리고 또 이 검찰개혁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하다 보면 다들 지쳐서 예. 결국에는 또 좌초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이 좌초되면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진짜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굉장히 크시죠. 그래서 진짜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 있는 뭐 저를 포함한 의원들은 진짜 장판교에 서 있는 장비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든 버텨낸다. 어떻게든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그게 이재명 성부에 직결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는데 그러면 이 창출했을 때에 우리를 지지해줬던 분들이 예.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게 무엇이냐를 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었거든요.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역진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불가역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당분간은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예. 내일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안들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생각,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소청법을 개정할 때 형사소송법도 같이 개정하면서 네. 형사소송법상 보안수사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 같이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부 안에서 기대를 했던 그 안이 정부 안에서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니까요. 국회가 주도해서 보안수사권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물론 그 과정은 정부와 저희가 상의를 할 겁니다. 뭐 예. 저희가 막 뭐 당연히 단독을 뭐 하진 상의는 않겠죠. 있어야겠죠. 게다가 저희가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을 고등검찰청을 폐지하고 예. 이 역할이 의미가 이제 무의미해졌으니까 대검과 지방검찰청의 기준으로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2단계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정부 안에 3단계 조직 다시 부활시켜 왔어요. 예.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 안에는 검사를 사실상 3급대로 아예 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서기관, 그러니까 4급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기득권은 직급들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래 직급들이 보좌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예 검사 상급을 사실상 명문화해 왔죠. 입법부가
올라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까? 오늘은 예. 법사위 때문에 소통을 못했는데 빠르게 소통해서 이 타임라인대로 좀 짜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전에 만약에 당이 자신 있다, 당 지도부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설 이후에 2월 말까지라도 예. 처리를 하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당 지도부가 자신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예. 그러니 지금 빨리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검찰개혁법을 예. 그때 강도 높게 그때도 검찰청 폐지법을 제가 내면서 예. 세게 밀었었는데 예. 그때 막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중단됐던 게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네. 앞두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국민들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더욱 강한 시간표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검찰 개혁은 단순히 권력기관 하나를 개혁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실제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던 이 정치 권력을 원위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도 선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도 항상 개입하고 자의적으로 예. 의사결정도 함부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겨야 되죠. 그러기 예.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투표율인데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60대 60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60%, 투표율 60%. 이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골든 크로스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5%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견고해요.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가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현재 데이터로 볼 때 가장 유력하면서도 여당이 목표로 해야 할 지점이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 50대 50. 이게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표 싸움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해볼만하다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저는 낮게 봅니다. 이건 야당의 희망회로일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4050 세대 이분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정치적 효능감을 맛본 세대라서 웬만하면 투표장 갑니다. 투표율 50%대 초반.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55대 55입니다. 지지율도 적당히 높고 투표율도 지방선거 평균치 정도 나오는 상황. 저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는 효능감에 주목합니다. 선거에 나와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될 효능감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검찰개혁 완수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안정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